안녕하세요. 묵조교입니다. 우리 지금 고교물리 1, 그 가운데 두 번째 단어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마찰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죠. 굳이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겨울철에 우리가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마찰전기가 생기는 것을 실생활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마찰전기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상인들이 물건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주곤 합니다. 검정색 비닐봉지가 한 묶음 있는데 여기서 봉지 하나를 떼어내려 할 때 비닐봉지들끼리 붙어서 두세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경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검정 비닐봉지로 사용하다 보면은요, 손에 비닐봉지가 붙는 경우도 가끔씩 발생하는데, 특히 손에 기름기나 수분이 적은 사람은 그런 경험을 종종 겪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요? 비닐봉지와 비닐봉지 사이에 또는 비닐봉지와 우리 사람 손 사이에 마찰전기가 발생해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마찰전기가 생성되면 이에 따른 전기력이 발생합니다. 전기력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검정색 비닐봉지끼리 붙기도 하고 또 손에 비닐봉지가 붙기도 하는 거죠. 뉴턴의 만류일 법칙에 따르면 질량이 있는 물질 사이에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전기적 성질을 띤 전하들 사이에는 쿨롱의 법칙에 따른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몸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주변의 물체나 각종 생물들이 각각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리고 각각 물체 속에 있는 원자들 간의 전기력 덕분입니다. 전기력이 없다면 이런 형체를 유지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리고 전기력은 중력보다 매우 세기가 큰데 그게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로 한 원자로 수소 원자를 들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는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핵물리나 입자물리 그리고 양자물리에서 각각 연구를 할 때 수소 원자를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수소 원자가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지는 아주 간단한 원자이기 때문이죠. 수소 원자 내부에서 양성자와 전자 간의 중력과 전기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는 평균적으로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라고 합니다. 양성자와 전자 간에 작용하는 중력은 만류인력 법칙을 사용하면요, F는 만류인력 상수 G 곱하기 그 다음에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거리 R 제곱분의 두 원자 핵과 전자의 질량을 곱하겠는데요.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이고 전자의 무게는 1.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을 놓고 계산을 하면은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 뉴턴이 됩니다. 그러면은 양성자와 전자 간의 전기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성자는 양전하이고 전자는 음전하이죠.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는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의 전하는 1.6 곱하기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고요. 양성자의 전하량도 역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양성자와 전자의 전하량은 부호만 반대이고 그 크기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고로 중성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0입니다. 그럼 이 값을 가지고서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전기력을 계산해 보면요,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뉴턴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데 이것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중력보다 전기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를 살펴보면 중력분의 전기력은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10의 39승이 나오는데요. 전기력이 중력보다 약 2 곱하기 39승배 크다는 소리죠. 그리고 중력이 10의 마이너스 47승이라는 것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고요. 수소 원자는 중력보다 전기력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나 분자의 세계에서는요,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물체, 가전기기, 책상, 마룻바닥 등은 전기적으로 양전하일까요? 음전하일까요? 아니면 서로 중성일까요? 이들 물체는 전기적으로는 중성입니다. 일시적으로 전하를 띠면 정전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를 우리는 겪는데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은 물체의 플러스 전하수와 마이너스 전하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할 때 바닥에 떨어진 비닐 조각이나 머리카락이 플라스틱 빗자루에 엉겨 붙는 것을 볼 때가 있는데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떼어내려고 하면 이 머리카락이나 비닐 조각이 오히려 빗자루에서 오히려 손에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는 머리카락, 비닐 조각들이 빗자루 소리,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마찰 전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마찰 전기는 마찰에 의해 전자 일부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해 두 물체가 전기적 성질을 띠면서 발생을 합니다. 마찰을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 전기를 띠게 되면요, 마찰에 의해 대전되었다고 하고요. 대전되어 전하를 띠고 있는, 즉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기를 알루미늄 포일 조각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알루미늄 포일 조각이 플라스틱 막대기에 끌려옵니다. 플라스틱 막대기는 헝겊으로 문지르면 대전이 되는데요. 알루미늄 포일 조각이 플라스틱 막대기에 달라붙는 것은 플라스틱 막대기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소리죠. 즉 대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좀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는 전기적으로 중성의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요, 먼 쪽에는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요,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럼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요, 도체와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플러스로 대전된 물체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에는 정전기가 유도되어 도체와 대전체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요,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기를 도체인 알루미늄 포일 조각에 가까이 가져가면 알루미늄 포일이 플라스틱에 달라붙는 것도 도체인 알루미늄 포일 조각에서 정전기가 유도되어 둘 사이에 정전기 유도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림에서처럼 대전된 물체를 도체에 가까이 하면은요, 도체에는 속박되지 않은 자유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 종류의 전하가 가까이 오게 되죠. 그럼 부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살펴볼까요?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니까 정전기 유도 현상이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도체는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부도체는 도체에서처럼 자유전자가 없지만 표면에 전하가 유도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빗도 부도체고, 그 다음에 우리 머리카락도 부도체인데 정전기가 일어나잖아요. 종이와 같은 부도체를 대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요, 대전체의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 때문에 원자 내 전하가 힘을 받아서 평형점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평형점에서 벗어난 전자는 원자의 정전기 유도와 같은 분극을 일으키는데요, 부도체 내부에서는 인접한 분극끼리 서로 중화되고 표면에서만 전하가 유도됩니다. 이렇게 부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우리는 유전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까요? 도체는 자유전자가 원자를 벗어나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도체에서는 전자가 원자 내에서 평형점을 조금씩 벗어나는 분극에 의해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체는 자유전자 이동 여부에 따라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부도체에서는 부도체의 전자 이동 없이 부도체 내부의 유전 분극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